모처럼 반등다운 상승이 나오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최고의 군단과 함께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한 본부장,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상승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실적, 역시 실적이다. 믿을 만한 건 실적 장세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반등이 나온 것은 아닌가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세 분의 내부자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적 장세로 전환한 것일까요? 시장이 불안하고 변동성이 확대될 때 결국 이 숫자가 확실하게 나오는 기업들의 매수가 몰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김민수 대표께서는 실적 성장, 하창한 본부장 믿을 건 실적이다. 염정 팀장 그래 실적 장세가 맞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오늘의 반등이 유의미하다고 보시는지 김민수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좀 바닥을 다진 것인지 뭐 늘 이때 되면 나오는 질문이고 대답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오늘의 반등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맨날 말씀하시면 맨날 바닥, 네, 맨날 반등. 네, 물린 입장 쪽에서 희망이라도 있어야죠. 희망 없이 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런데 지금 오늘은 연기금이 살려주시네요. 네, 근데 연기금이 많이 난산 뭐 이 정도는 뭐 그래도 좀 잘한다고 해주세요. 900억 정도 네,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네. 연기금에 낸 돈이 얼마인데 지금 그러니까요. 뭐 뭔 짓을 해도 좀 올려줘야 됩니다. 예, 이런 시장에서 네. 물론 이제 뭐 미국 시장이 바닥을 확인했느냐 이게 제일 네,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 시장 징후들은 바닥 징후 많이 나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뭐 빅스 지수도 그렇고 한 34하면은 거의 저항일 듯한 분위기고 거기다가 또 최근에 영어로 발음해 주세요. 그 공포와 탐욕 지수. 빅스 지수 말씀이십니까? 아니 공포와 탐욕 지수. 뭐죠? Fear and Greed Index. 예. 네, 거기서도 이제 하다못해 6입니다. 네, 그러면 올 때까지 왔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 쪽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 봤을 때는 바닥일 수는 있는데 바닥에서 이제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게 체크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국내 증시 어제는 옵션 만기일과 함께 나왔던 변동성과 거기다가 또 외국인들 파는데 같이 또 기관 쪽에서 좀 들이부었던 오후장을 생각하게 되면 자꾸 그런 것 같습니다. 자꾸 레버리지를 좀 털리게 만들려고 지금 시장에서 자꾸 좀 건드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여파 지나고 움직이는 변화를 봤을 때 근데 어제도 봤던 흐름들이지만 실적을 갖추고 있는 종목들은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좀 저항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종목 중심으로 반등세가 가장 강하고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이런 수출 중심의 섹터들이죠. 이런 쪽에 변화가 나온 듯 IT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변화를 봤을 때 실적은 그러니까 바닥을 논하지 마시고 종목별 대응 쪽에서 종목이 충분히 저항력 갖췄고 움직이는 변화 체크하는 이런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실적도 발표하는 1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걸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확장세로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들이 확인되는 종목들 이게 더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 찾아가시게 되면 참 어려운 장세 그래도 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좀 화이팅입니다. 네. 이게 진짜 시점이 기가 막힌 게 저도 너무나 공포스러울 때 전화를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망연자실해서 저와 통화도 피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뭐 시장이 뭐 어떤 종목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업이니까 사실 이제 기자이자 앵커인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셔야 의무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메리츠증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그런 게 있어. 대답을 안. 수신 차단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심리까지 아니 대답도 하기 싫어하는 그 심리. 근데 찐 바닥일까요? 잘 그건 확신이 듭니까, 염정 팀장님?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저는 시장이 뭐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이 시장이 이제 반등의 추세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대외적인 변수는 여전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큰 과대 낙폭 시장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뭐 미국 장세는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보합선에서 끝났기 때문에 일단은 좀 다행이다라는 정도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겠고 이제 실적
장세에 대한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금은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우리 많은 분들도 전문가분들 말씀하신 당분간은 조금은 지겨운 횡보 장세가 박스권 횡보 장세가 나올 것인데 그럼 이 중에서 지금까지 뭐 최근 한 2년간 상승 장세에서는 약간 변동성 높은 종목들이 오히려 좀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박스권에 묶여 있고 조금 변동성이 좀 작은 시기에는 뭐 테마주를 제외하고요. 그런 시기에는 오히려 좀 적게 빠지고 적게 오르는 종목이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적 장세는 아무리 뭐 빠진다 한들 좀 하방이 좀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물론 거기에 뭐 그만큼 또 엄청 또 재밌는 종목은 또 아닙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조금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상적인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주식 투자하시면서 심리적으로 좀 안정적이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대낙폭에 따른 실적주 탑픽을 그렇다면 여쭤봤어요. 실적주에 대해서 세 분 모두 실적 장세에 대해서 세 분 모두 동의를 하셨으니까 과대낙폭에 따른 실적주 탑픽은 무엇입니까? 자, 염정 팀장께서는 심텍과 페노션 그리고 하창한 본부장께서 SK텔레콤, 네, 김민수 대표께서 DDR5, 네,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KT도 최근에 좀 네, 소개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통신주가 실적도 되게 잘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 최근에 뭐 UAM이라든지 뭐 예.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또 특정 섹터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 5G, 6G까지도 이제 발달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또 요번에 이제 정부권이 바뀌면서 특히나 이제 5G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미국 기업에서 좀 큰 수주를 또 따온 부분들도 기대가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인프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 통신업에 대한 통신주들의 이런 움직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관점이 있고 그다음 5G에 대한 가입자 수가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보다 이 부담감, 비용적으로 부담되는 부분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 이번 1분기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투자 금액 자체는 27% 늘었지만 이런 그 안정화 이 궤도에 좀 들어왔다. 그래서 비용적으로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부분 좀 지나갔다라는 관점이 일단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5G가 4G보다 기지국이 3배 이상 많이 필요하고 뭐 인빌딩까지 또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좀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통신업 같은 경우는 또 고배당이고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 또 분기 배당까지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뭐 실적적인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방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주주 환흥 정책을 해주는 그런 업종이 일단은 그래도 좀 견조하게 버텨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SK텔레콤에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 정말 좋은 의견을 주셨긴 했는데 최근에 SK텔레콤뿐만 아니고 통신주에 대해서 사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SK텔레콤이 지금 외국인 지분 한도에 거의 목전에 닿았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산업이다 보니까 통신업은 기관 산업이다 보니까 외국인 지분율을 49%까지밖에 할 수 없는데 지금 47.2% 어제까지 목전에 탔기 때문에 오늘도 외국인들이 들어오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지금 통신주에 집중하는 이유는 고배당 종목이기 때문에 부분이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통신업에 대해서 안정적인 추세는 실적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추세는 가져갈 거긴 하지만 약간 좀 외국인 지분이 좀 찼다는 게 좀 지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이들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KT는 아직은 좀 한도가 남아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그쪽으로도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같이 감안하셔서 통신주 접근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자, 저희 하창한 본부장의 의견에 염정 팀장님의 그런 우려까지 더해서 여러분만의 탑픽 한번 정해보시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주 중에서 뭐가 낙폭과대에 따른 매력이 가장 부각될까 찾아봤더니 저희 오늘 장 출발하자마자 NC소프트가 실적을 내놨어요.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깜짝 실적 덕분에 주가가 11.79%까지 올랐습니다. 게임주 차트를 보면은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그냥 죽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깜짝 실적 덕분에 오늘 주가가 하루 만에 긴 양봉을 형성을 했는데 어떤 자리입니까?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세 분의 의견 듣고 실적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께서는 단기 저항, 하창원 본부장 매수, 염정 팀장께서 중립이시군요. 적극적인 매수 의견을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지금 살 게 많은데요. 아. 네, 굳이 뭐 게임 쪽을 보는 것도 뭐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지만 그냥 앞서 잠깐 얘기 나왔던 DDR5 꼭 사셔야 됩니다. 아, 이쪽은 그래요? 네, 네. 하반기에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드리게 되면 네. 인텔에서 이제 서버용 CPU라고 하는 사파이어 레피즈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기존의 PC용은 아직 뭐 부품 조달도 그렇고 그래서 제대로 장착을 안 하는데 서버용은 반드시 DDR5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모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시기가 하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종목들 이제 막 뛰기 시작하죠. 대표적으로 탑픽이 아비코 전자인데 네. 이게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과 거기다 이제 또 ISC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개 들기 시작할 거고요. 염정 팀장님이 종목 잘 보시네요. 심텍, 기판의 DDR5의 강자죠. 네, 이런 쪽과 함께 뭐 한양 디지텍 그리고 마이크로 컨덱설 이런 쪽들은 지금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때 이때 같이 동참해도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모르겠다.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SK 하이닉스입니다. 이상이고요. NC소프트는 넘어가야죠. 예, 게임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솔직히 저도 놀랐습니다. 이 정도까지 내릴지는 몰랐는데 그 사이에 리니지 W를 참 많이 하는구나라는 생각. 주변에 보니까 한 반은 오딘 쪽으로 넘어갔고 나머지 분들은 리니지 W를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안 되니까 이거 많이 했네요. 그 사이에. 그래서 근데 지금 차이는 좀 이제 과금 구조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강하다 보니까 아마 리니지 W가 거기서 실적이 많이 잘 나온 게 아닐까. 근데 지금 2,440억 나왔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330% 증가했다고 하게 되면 작년에 나왔던 리니지 W가 이제 약간 이번에 업데이트한 거와 함께 이제 성과를 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한 2,500억 정도 나오는데 곱하기 4 하면은 한 1조 정도 되겠죠, 영업이익이. 그러면 지금 현재 시총이 10조가 안 되는 구조다 보니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게임주 대비해서 비싸지 않은데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게임주에 대한 시각을 시장에서 성장주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독보적으로 주가가 갈 수 있을까는 이제 실적과 또 하나 성장주 개념에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는 신작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신작이 지금 뭐 어떤 권역별로 출시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뭐 아시아 지역이나 뭐 다른 권역 출시하는 거 말고 지금 가장 기대하는 게 TL이라고 하는데 발음 좀 해주세요. Throne and Liberty. 네, 이제 제가 원어 발음이 좀 약해서요. 예,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그 예. 가시와 자유인가요? 왕좌의 게임에도 나오는 그 Throne. 예, 침 나올 뻔했습니다. 예, TL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이게 그 공개되면서 게임 그 초기 영상 공개되면서 8천만 뷰가 찍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대감이 높아서 회사에서도 이거 하반기 쪽에서 뭔가 가시화되기 시작하겠다라고 IR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처음 영상은 좀 별로였는데 두 번째 영상은 잘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혹시나 성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성과가 나오고 난 뒤에 보겠다. 게임주들은요, 진짜 너무 많이 빠져서 근데 사실 기관에서도 이제 관심들을 좀 갖고 있는 것이 하반기에 신작들이 줄줄이 나오잖아요. 네. 실적도 받쳐주고. 그래서 관심들이 있지만 확인해봐야 한다. 신작 나온 이후에 흥행을 하는지. 네, 요즘 기대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요즘 성장주 그러면 다른 게임들도 다 움직이느냐. 그나마 지금 NC소프트가 견조한 배경은 P2E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나마 이게 지금 신의 한 수로 됐죠. P2E가 오히려 그 게임주의 상승의 재료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가상화폐 시장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어지러워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쪽을 안 한 회사들이 지금 한숨을 돌리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또 크래프톤 실적 발표한 것 상당히 잘 나왔던 부분들도 그렇죠. 딱 대변되는 게 P2E로 인해서 고통받는 컴투스 그룹부터 컴투스 같은 경우는 그 C2X라는 게 테라 기반입니다. 지금 한참 말 많은 테라 기반이다 보니까 어제 주가가 급락을 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게 아닌 쪽이 오히려 지금 부각을 받고 있다고 하게 되면 한숨 돌리는 차원에서 실적의 변화 나오게 되면 기존은 괜찮은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항일 것 같아서 좀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이런 입장입니다. 아우
어렵네요. 이러다가 또 코인 시장이 좋아지고 저 P2E 또 NFT 뭐 이런 게 각광을 받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떠오르겠죠. 예, 네. 그게 또 게임주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목표가 얼마로 계시는지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염정팀장과 저희 김민수 대표의 의견은 중립, 단기 저항 보셨고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매수의 의견을 주셨는데 그래서 목표가를 김민수 대표께서는 안 주셨고 염정팀장님 48만 원, 하창한 본부장은 56만 원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질문 이어서 보시죠. 그래서 게임주 중에서 뭐가 제일 매력이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김민수 대표께서는 펄어비스, 하창한 본부장과 염정팀장께서는 안 주셨습니다. 그럼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NC소프트 말고는 다른 게임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력을 못 느끼시는 겁니까? 뭐 사실 이제 김민수 대표님께서 꼽아주신 펄어비스가 이제 게임주들 중에서는 좀 많이 기대가 됐었던 최후의 약간 보루 역할을 했었는데 네. 이 검은 사막이 소위 말해서 좀 많이 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밀렸습니다. 사실 펄어비스에 대한 매수 의견들이 많이 나올 때만 해도 뭐 이 기업의 가치가 뭐 그렇게까지 비싸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워낙 검은 사막과 붉은 사막은 펄어비스가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 기대작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펄어비스가 게임이 흥행을 하면 게임주의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있었던 게 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뭐 펄어비스가 지금 싼 가격에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조금 고민이 되는 관점에서 일단 저는 다른 건 X라고 했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요 프로에서도 이 NC소프트가 이전에 58만 원, 7만 원일 때 한번 리니지 W는 잘 될 거다라는 얘기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때 한번 주가가 급등이 나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물음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리니지 W에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건 저도 MMORPG를 좀 많이 했었고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이게 월드 떼쟁 이제 이 전투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지역 간 전투를 하게 됐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또 해외 게임 유저들한테 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도 게임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분명 과금을 NC소프트가 과금에 대한 이런 신뢰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NC 게임을 하게 되면 저도 그때 좀 돈을 많이 썼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실적이 저는 잘 나올 거다라고 알았어요? 이건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실적적인 부분이 좀 찍혔고 네. 리니지는 엄청 장수 게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나왔었던 게임이기 때문에 이 IP가 쉽게 죽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월드 떼쟁으로 넘어간 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리니지 이 과금에 대해서 조금 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무너지고 주가의 하락이 나왔었던 그 56만 원 라인 때까지는 이런 실적이라든지 게임에 대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도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뭐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시장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뭐 바로 뭐 엄청나게 급등이 나온다라는 관점보다는 이제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해당 가격대까지는 이제 좀 점진적으로 우상향 가능성을 보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단기 급등 나오면 시장이 눌리면 또 그런 종목군들이 눌리기 때문에 일단 급등 이후에 좀 몇 거래 추이를 좀 지켜보시다가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NC소프트 게임을 실제로 하시는 유저 입장에서 네. 투자 의견이었어요. 서비 어디 서?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그게 뭐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 저번에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기초 기초화장과 화장과 식초화장을 구분 잘 못한다는 그쵸, 것처럼 우리 게임 알못. 그래서 지금 게임 관련해서 리얼 코멘트를 해주시니까 예. 지금 참 솔깃한. 사실 좀 접근이 잘 어렵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저같이 게임을 사실 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게임주 선택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해보지 않고서 어떻게 그 게임주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주에 대한 지금 게임주를 보지 않는다는 이유는 지금은 어떤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기대감으로 시장이 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주가 작년같이 그런 호황을 누리기에는 지금 쉽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게임주 자체를 성장주 쪽으로 보고 그냥 일단은 그쪽을 모르기 때문에 더 접근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좀 친하게 지내야겠습니다. 저희가 빠지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순식간입니다. 이 펄어비스는요. 저도 게임을 모르지만 펄어비스 이번에 중국 시장에서 그 한 30위권으로 밀리는 게
이게 시장에서 오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오해가 좀 풀리면 펄어비스도 본격적인 실적주로 좀 날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저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네, 오해는 상당히 많고요. 이번에도 밝힐 줄 알았더니 일단은 아직 안,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어제였는데 네, 근데 밝히는 게. 아마 2분기 때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4, 5, 6이다 보니까 그때 나왔던 변화 얘기를 할 텐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 계산하는 그러니까 중국의 M 마켓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타겟을 해서 그 중에서 밀렸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게 일단 말이 안 되고, 과도하죠. 예, 말이 그리고 안 되죠. 나머지를 다 앱 시장에서 확인했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일매출 10억은 그 이상은 훨씬 나왔을 겁니다. 근데 약간 공매도가 좀 과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기사를 이용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지금 체력에 비해서는 많이 주가가 빠졌다. 같은 간입적 쪽에서 생각입니다.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펄어비스는 이런 시장의 오해가 좀 풀리는 걸 사실 어제 회사에서 직접 내용을 밝혀줄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좀 지연이 되면서 그래도 오늘 반등하고 있지만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오해가 풀리고 그리고 사실 중국의 이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죠. 과금을 아주 세게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딱 근데 그겁니다. 유저들이 펄어비스 게임에 중독되고 더 이상 끊을 수 없게 될 때 그때 세게 과금을 물리면 수익이 확 올라갈 거다라는 논리입니다. 그게 펄어비스의 전략인데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직접 밝혀주지 않으니까 여전히 시장에서는 의문이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걸 밝힐 수가 없는 게 그 내용을 그대로 보고 중국 정부가 보고 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쪽은 그냥 남겨두고요. 특히 이제 혹시나 검은 사박을 해봤던 분들이 그 게임 구조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게임을 그러니까 리니지처럼 내가 왕이 돼서 이렇게 사람들을 몰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내 캐릭터를 키워가는 게임입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매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정도쯤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뭐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뭐 단기 낙폭 과대는 어느 정도 시장 안정이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해소될 바라보고 것이다. 있습니다. 예. 하반기에 또 도깨비도 나오잖아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펄어비스 지금 사도 되나요? 여쭤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질문은 혹시 게임을 해보신 분이 예. 나는 이 정도는 그냥 여기서 뭐 한 10% 이상 밀려도 버틸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정도 비중만 네. 그 정도 비중만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게임주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마무리하시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적주 중에서요. 저희 이번에는 셀트리온 좀 봐야 하겠습니다. 실적 악화에 따라서 목표가가 줄 하향 조정됐습니다. 셀트리온 삼성전자만큼이나 국민 주식이기 때문에 이 종목 할 때마다 정말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의견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6% 넘게 떨어지면서 14만 4,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목표가 하향 조정된 오늘 나온 리포트 내용을 좀 보면 신한금융투자에서는 22만 4천 원이었던 목표가를 19만 8천 원으로 낮췄고 흥국증권에서도 무려 19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목표가가. 다울투자증권도 2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목표가를 하향 조정됐습니다. 자, 증권사에서 이렇게 목표가를 많이 낮춰 잡는 데에는 큰 고민이 있었을 거고 이걸 보수적으로 본다 해도 그렇죠. 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데 셀트리온 저 여러 번 했습니다. 손절해야 하겠습니까? 세 분께 여쭤봤습니다. 김민수 대표 반등 시 매도, 하창헌 본부장 보유 의견 주셨고 염정팀장도 비중 축소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민수 대표와 염정팀장께서는 좀 정리하자는 의견이고 하창헌 본부장께서는 보유의 의견 주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보유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뭐 이제 두 분이랑 비슷하긴 한데 현재 시점에서 반등 시 매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단연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탈출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면은 이 바이오 쪽에서 말씀하신 뭐 이제 반도체라든지 실적 베이스로 이제 이 민감주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쪽으로 옮기시는 거는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여기서 지금 많이 고점에서 너무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1차 횡보하고 2차 횡보할 때 좀 접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지금 뭐 조금 잡아도 마이너스 30% 이상은 거의 다
잡혀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데 사실 그거를 해결하기가 어렵고 만약에 시장 자체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계속적으로 축소하면서 다른 걸로 교체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가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서 물론 비중이 엄청나게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에 대한 이 조절이 조금 필요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포트로서 조금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차트상으로도 역배열이 나오고 있고 해당 부분이 끝날 때까지는 일단 좀 거의 다 저는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셀트리온 얘기 나올 때마다 뭐 월봉상 좀 지지가 안 나왔다,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거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 버티실 수 있는 부분들 조금 생각을 해보셔라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쨌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 뭐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뭐 단연 으뜸이다라고 보고 있고 뭐 요번에 영업이익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포트 다변화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 좀 있고 그다음 어쨌든 매년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는 주가가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래도 바이오 쪽에서 그래도 실질적인 수치가 크게 나오는 회사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셀트리온은 좀 중장기로 아무리 좀 시장이 어려워도 좀 들고 가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놀라서 쳐다봤어요. 네. 중장기적으로 괜찮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혹시 두 분께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참 셀트리온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려워요. 셀트리온은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신 최근 이번 1, 2년 사이 시작하신 분들보다는 사실 장기로 투자하셨던 분들 셀트리온을 엄청 또 선호하시는 종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린 건 셀트리온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시장의 유행을 좀 타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그 관심을 좀 못 받았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2021년 고점 대비해서 좀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사실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하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한마디로 수급에서 좀 결국은 거래량 아니겠습니까? 시장에서는 인기 종목에 대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변동성을 줘야 되는데 그 변동성 자체가 없이 하방이 지금 계속해서 뚫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셀트리온은 지금 좀 안타깝지만 지금 시장이 반등이 올라올 때 같이 따라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냐라는 부분을 내 포트 내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셀트리온은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빠르게 뭐 실적이 회복된다거나 아니면 성장성을 다시 줄 수 있다거나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그렇게 좋은 점수는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실적 발표에서 좀 좋지 않게 나온 이유는 사실 셀트리온은 기존에 하고 있었던 바이오시밀러 쪽을 오히려 좀 강화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가면 좋은데 진단키트라든지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 같은 쪽으로 사실 이제 연구개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주가에는 좀 실망감으로 특히나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비용 면에서도 좀 사실 좀 과다했다라는 부분이 보여지면서 사실 그런 기대감도 지금 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는 우리가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국민주가 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여쭤봤더니 김민수 대표께서 성장주의 개념으로 보자 창원본부장 모멘텀 염정팀장 관망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요즘 이 금리 인상기라서 성장주들이 다 어려운 국면을 겪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 저희 김민수 대표와 염정팀장께서는 중립, 하창원 본부장께서도 이제 반등 시 매도를 권유하셨지만 길게 봤을 땐 싼 가격대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저희 현대차를 좀 보시죠. 바이든이 우리나라에 오죠. 일본보다 먼저 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9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죠. 분명히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우리 대통령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거고 또 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엄청 분주하게 지금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 자동차주에 대한 수급 개선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또 대표적으로 실적주들이기도 한데 자, 현대차, 이 바이든의 방안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확장세, 하창원 본부장 기대감, 염정팀장님 상승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자동차 하면 우리 김민수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네. 차도 없는 사람인데요. 차 없으세요?
저 차 운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차 없고 집에는 있는데 와이프만 타는데 그게 무슨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렇게 날씬하시군요. 이게 걸어 예, 다니시니까. 그래서 시작을 해보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예.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함께 봐야 될 모멘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일단 뭐 안보 측면 쪽에서 이제 동맹이라는 부분들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약간 먼저 이제 한국 쪽을 방문하지 않나. 지금 보니까 DMZ 방문도 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그 안쪽까지 간다라는 얘기는 지금같이 이제 안보와 동맹의 관계가 상당히 좀 날카로운 때 의미하는 바가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북한이 난리 났잖아요. 네. 미사일 쏘고. 그리고 마스크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분은. 네, 그래서 예. 이런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 그러면 또 약간 뭐 군수, 방위 이쪽에 대한 시각들도 좀 가져가는 부분 쪽에서 이번에 대기업 미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 현대차, SK, LG 모두 다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왔으니까 어디 선물 좀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현대차는 이 전기차 전용 라인 얘기 나오는 것 같고 삼성은 아마 파운드리 공장 관련된 쪽에서 미국의 확대 얘기를 또 좀 확정짓지 않느냐 그러면 파운드리 관련된 쪽의 후공장 업체들이죠 이쪽의 주가 변화 한번 챙겨 보셔야 될 다음 주네요 벌써 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지금 발음이 잘 안 되는데 CTPPT PTP 그쪽이죠. 그래서 환태평양 이 관련된 조약 쪽에서 그쪽의 가입과 관련된 쪽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완화돼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줄 거 줬으면은 받을 거 받자. 철강 쪽에서 약간 이제 쿼터 제어 관련돼서 좀 변화가 나왔던 좀 저항이 있었던 부분들을 약간 어느 정도 좀 해소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 많이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 이 철강에 대한 변화를 좀 끌고 간다. 그러면 철강주들의 기대감을 또 일으키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강관 쪽이죠. 네. 쿼터제로 묶여있는 상황 쪽에서 예. 이쪽의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 기대감은 유입될 수 있다. 그런 쪽에서 변화 흐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강관 중에서 세아제강 얘기를 해주셨던 바 있죠. 네, 근데 네. 좀 올라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은 바로는 못 갈 것 같고요. 좀 어느 정도 매물 소화 흐름들 확인된 뒤에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지금 안보 관련 그리고 삼성, 현대차, SK, LG와 미팅이 있고 또 철강에서 강관 업체에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현대차의 목표가는 얼마까지 보시는지 듣고 좀 가겠습니다. 현대차. 지금 현재 주가가 2% 넘게 오른 18만 4,500원인데 한 20만 원 이상의 레인지이시네요. 김민수 대표 22만 원, 그리고 염정팀장께서는 20만 원, 하창원 본부장 21만 5천 원 주셨습니다. 그 레인지가 아주 높진 않아요. 염정팀장님 20만 원의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하신 것이고 저희 현대차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 현대차 목표가 설정 더 높게 드려도 되는데요. 네, 높게 드리면 좋죠. 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단기적으로 일단은 시장에 대한 이제 불안정성 때문에 저는 지금은 모든 종목을 사실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22만 원 선 충분히 회복될 수 있겠지만 일단은 20만 원 선까지 도달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기 매도를 할 생각으로 좀 짧게 끊어서 가자는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현대차 지금까지는 사실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사실 현대차에 대한 많은 그 전문가들의 그 목표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올라오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뭐 이번에 이제 미국 내에서의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미국 내에서는 자동차뿐만이 아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자국 내 공장에 대한 증설, 자국 내 투자에 대한 어떤 유인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좀 주고 있고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제품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혜택을 주고 해당 기업의 그런 부분들이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국내에 사실 현대차뿐 아니고 삼성전자뿐 아니고 지금 뭐 중국의 CATL이라든지 네, 이런 배터리 업체라든지 예. 여러 사실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미국 내 증설에 대한 부분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경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또 글로벌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만
가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좀 냉정하게 주가를 좀 차근차근 뭐 지금 예전 같은 상승세는 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 20만 원 선에서 일단은 그 정도면은 안도하면서 가면 좋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오늘 우리 시장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와 현대의 차이의 날인데 시장이 반등하면 이 자동차 같은 실적 분명히 뒷받침되는 종목이 또 잘 확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기관 투자자들도 있는데 일단 이 전제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시장이 좋아지면.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럼 하창한 본부장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자동차 섹터는 뭐 전기차를 빼더라도 저는 P와 Q를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P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가격이 Q는 수량이죠. 근데 일단 수량 자체는 예비로 지금 들어와 있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좀 따라주지 못해서 출하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일단 가격은 중고차 가격이 소폭 조금 내리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동안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는 관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부분들이 많이 조금 증설이라든지 이런 생산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 쪽도 점진적으로 수급이 좀 좋아진다라는 얘기는 과거부터 좀 있었는데 그러한 흐름들이 조금 더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판매량이 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대로 좀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출하량이 늘어나는 구조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보다 더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도 사실 목표가는 요거보다 더 높게 드리고 싶지만 일단 시장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좀 횡보 구간을 많이 했었던 요 20만 원대 초반에서 22만 원 라인 선에서는 한 번 정도는 기간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1차적으로 21만 5천 원이고요. 만약에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정고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20만 원대에 몰려 있는 분들 워낙 많아서요. 일단 네. 20만 원까지는 힘을 좀 내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고의 군단이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팀장,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은 본부장,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